자, 한 텔레비에 나왔던 카미야의 그 영상이었어요. K상 이렇게 해서 텔레비에 나왔던 이 남자의 영상이었는데요. 어느 화원집에서, 그러니까 원예집에서, 꽃집에서 이 TV에 나온 이 카미야의 사진을 보고 그를 알아본 거야. 자기야, 우리 가게에서 온 그 사람이랑 안 닮았어? 누구? 아, 왜 있잖아. 예전에 투구꽃 화분 되게 잔뜩 사러 온 손님 있었잖아. 아, 맞네. 저 꽃집이, 저 그 사람 안다고 제보를 하죠. 그래서 이 꽃집에서 제보를 받고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옵니다. 투구꽃을 구입한 사람이 이 사람이 확실한가요? 네, 이 사람이 틀림없다니까요. 이 원예점에 수차례 카미야가 왔었던 거야. 그러면서 항상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게 좀 특이한 꽃이라서 그런지 하치오시시에서 심었더니 근처 사는 아줌마들이 보시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예집 주인이 묻죠. 그럼 하치오지시에서 오신 거예요? 네. 물론 그는 하치오지시에 살고 있지도 않았어요. 이빨 깐 거지. 정황을 조사해보니까 카미야는 투굿꽃 화분을 합쳐서 62그루나 구입해갔대요. 근데 어떤 방송에서는 69그루를 구입해갔다. 어떤 방송에서도 62그루를 구입해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거의 60에서 70그루를 구입해간 거예요. 이 투구꽃 화분을요. 자,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얘를 막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이 카미야가 인터뷰를 자청해서 하기 시작해요. 거의 기자회견 같은 식으로 얘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장면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또 자료 조사하면 도쿄 K장 아니겠습니까? しかし、トリカブトが明らかになっても、やってない人間の強みっていうのは本当に一番強いと思ってますから。 하지 않는 사람의 정말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하지 않는 사람의 그 진심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강하다고 생각해요. 何も気にしておりません。これだけ 난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広まったのに誤認逮捕したら大変な問題でしょ。 이렇게 지금 사건이 커졌는데 지금 사람 잘못 잡은 거면은 지금 일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私だってもうやってないこと証明できませんから。 저도 하지 않은 걸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하지 않았으니까. その時は一切口をつぐんでどうぞ証明してくださいというつもりでおります。 그럼 저는 입국 다물고 네, 증명해 보시죠 라고 할 생각입니다. 라고 변명을 하죠.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실제 카미야의 인터뷰예요. 한 번 더 보시겠어요? しかし、トリカブトが明らかになっても、やってない人間の強みっていうのは本当に一番強いと思ってますから何も気にしておりません。これだけね広まったのに誤認逮捕したら大変な問題でしょ。私だってもうやってないこと証明できませんから、その時は一切口をつぐんでどうぞ証明してくださいというつもりでおります。 실제 이 남자의 인터뷰였어요. 자기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건이 이렇게 커졌는데 죄 없는 사람 이렇게 잡는 거 지금 이렇게 잘못 체포한 거 있잖아요. 이 더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켜볼게요. 저는 그냥 그때는 입복 다물고 증명해보세요 라고 할 생각입니다. 전 아무 잘못 없어요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무서운 새끼야. 그래서 자기 와이프의 혈액에서 투구꽃에 독극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렇게 고개 빳빳하게 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 왜 그런 줄 알아? 사실 투구꽃의 그 독은 입에 들어가면 15분에서 길게는 3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즉효성 독극물인 거야. 먹으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독극물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날 아내가 증상을 보였던 시간은 오후 1시 15분에서 증상을 보였던 15분 30분 간격. 그러니까 아내가 증상을 보였던 건 이 남편과 헤어졌을 때야.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30분 이상의 시간을 같이 보냈고 친구들과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먹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미치는 것이. 아니 심증은 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경찰도 마찬가지였어. 그러니까 세 번째 아내를 얘가 죽였다, 얘가 독극물로 뭐 사살했다 이런 증거가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지. 경찰도 마찬가지였어. 도저히 아내를 죽였다는 그 증거를 입증할 노력이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경찰이 인내심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찰은 카미야가 방을 빌린 맨션, 혹시 카미야가 예전에 얘가 무슨 방을 빌렸거나 어떤 맨션 혹은 아파트를 하나하나 뭐 빌렸던 거를 하나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수상한 월세방이 발견돼요. 바로 카미야가 빌렸던 수상한 흔적이에요. 그가 옛날에 빌렸던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 방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실까봐 내가 있잖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이게 실제 그가 빌렸던 집 내부 모습과 안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빌렸던. 그런데 이 집 주인이 말을 하기를 카미야가 사용했었던, 그때 빌렸었던 시기에만 유독 수도의 사용량, 전기세가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증가했었대. 게다가 그 공용 전기 그 계량 퓨즈 있죠 여러분, 퓨즈. 그 퓨즈를 2번이나 끊어지게 했을 정도로 전기세랑 수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대. 얘가 빌렸을 때만. 그래서 경찰은요, 이 아파트에서 그 일본 여러분 다다미 알죠? 다다미. 그 저희 집도 다다미가 한쪽 방에 다다미 있잖아요. 이렇게 방석 같은 거 깔려있는 것 같은 방 있잖아. 그래서 경찰들이요, 이 아파트에서 바닥에 깔려있는 6장의 다다미를 다 뜯어요. 왜? 감식을 위해서 그 다다미를 압수해요. 자, 그 다다미 부분 중에 이 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다미를 긴 거, 이 길잖아. 방바닥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 뭐가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 다다미는요, 토호쿠 대학에서 또 감식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다다미에서도 투구꽃의 독이 아주 미량으로 검출됐대요. 카미야는 자기가 살고 있는 원래 곳과 별개로 이 아파트를 4년 동안 빌린 거야. 도대체 이 아파트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 드디어 형사가요, 막 얘를 조사하던 중에 카미야의 엄청난 비밀을 알아냅니다. 형사는요, 카미야가 어떤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해요. 바로 전당포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카미야가 맡긴 물건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바로 주식증권이었어요. 자, 조사를 해보니까 카미야가 회사의 격리부장이잖아. 그래서 이 격리부장이라는 자리를 악용해가지고 회사의 금고에 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회사가 보유한 주식들을 몰래 돈으로 바꿔온 거야. 그렇게 그가 빼돌린 금액이 얼마였냐? 당시에 일본 돈으로 7억엔이었어요. 7억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야? 70억이 넘는 돈이야. 그러니까 애인을 3명이나 두고 애인한테 맨날 모피 사주고 차 사주고 맨션 사주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드디어 1991년 6월 9일 마침내 그날이 옵니다. 어떤 날? 바로 카미야 치카라가 체포된 날입니다. 무슨 혐의로?
안타깝지만 살해 혐의는 아니었어요. 바로 이 70억 원의 업무 횡령죄 및 횡령죄에 대한 체포였어요. 그 당시에 또 신문이 난리가 나죠. 신문이 또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할렐루야다 이러면서. 자, 카미야는요, 횡령죄에 대해서는 바로 죄를 인정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인정해요. 겁나 쿨하게. 그런데 아내의 죽임에 관해서는 완강히 부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 봐요. 아내가 죽기 직전에 증상이 시작된 게 1시간 40분 정도에 걸렸어요. 그런데 떨어져 있던 내가 1시간 40분 전에 헤어진 아내에게 어떻게 투구꽃의 약을 먹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살해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내의 친구들도 계속 함께 있었고요. 안 그렇습니까? 형사님, 실행 행위가 시간적으로 입증이 안 되면 내 알리바이 성립된 거 아닙니까? 그만 좀 끈질기게 물으시죠. 카미야에게 형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역시 그 1시간 40분의 시간이 비는 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원예집에서 증언해준 그 투구꽃을 얘가 구입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카미야가 빌렸던 이 맨션 다다미에서 발견된 그 투구꽃에 또 독이 검출됐어. 그 다다미에도. 그러니까 이 증거는 되게 많아. 증거는 많은데 얘가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부인을 죽였는지 그거를 밝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7월 1일 살인 및 사기 미수라고 글을. 그러니까 어쨌든 얘를 뭐 딱히 증거가 없었어. 그런데 어쨌든 네가 이렇게 투구꽃을 구입했고 네 아내 혈액에서 투구꽃 독이 발견됐고 네가 전에 살던 그 맨션에서 다다미에서도 이 투구꽃 독이 검출됐다. 그러니까 너는 일단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널 체포한다. 그래서 7월 1일날 다시 깜짝이야 씨. 언니가 왔어. 깜짝 놀랐네. 그래서 그를 다시 체포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를 체포하기는 했어. 그런데 구류 기간 안에 얘를 딱 체포하는 그 기간 안에 살해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면 얘를 기소를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얘를 잡아놓기는 했어. 그런데 이걸 밝히지 못하면 얘는 그냥 나가게 되는 거야. 출소하게 되는 거야. 얘를 잡아 못 넣고 구속을 못 시키는 거지. 그래서 경찰들이 막 초조해지기 시작해. 이걸 빨리 증거를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러던 중에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어머! 기묘한 이야기 때문에 이런다고요. 내가 집 주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 지금 딱 필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정보가 들어와요. 어떤 정보인가? 어떤 한 텔레비에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보시죠. 神谷力容疑者が妻をトリカブトで毒殺した疑いで逮捕されました。 뭐냐면 카미야 치카라가 드디어 독극물로 자기 와이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라는 긴급 속보를 이제 보게 된 거야. 神谷力容疑者が 실제 妻をトリカブトで毒殺した疑いで逮捕されました。 실제 당시의 영상이에요. 이 뉴스에서 나왔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남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그 투구꽃 사건? 그 카미야 있죠? 그 사람 나한테 한 2년 정도? 꽤 많은 양의 보고를 사갔거든요. 보고요? 네, 보고요. 이것은 한 어부에게서 들어온 제보였어요. 몇 년 전에 카미야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자신을 대학 교수의 조교라고 소개하면서 대량의 보거를 사러 왔었대요. 그래서 근데 파는 사람은 이거 어차피 버릴 보건데 사주면 나는 좋지 라면서 어부가 이
보거를 판 그 기억이 난 거야. 이 어부가. 그 보거를 왜 못 썼냐? 그 이유는 그 보거가 독성이 너무 강해서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보통 버리는 보거였대요. 그런데 이 카미야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실 그 보거, 저희 교수님이 책 집필하실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 자료로 샘플 내지 못하면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이 출판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주셔야 되는데. 비밀, 네, 지켜줄게요. 그러면서 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카미야가 이렇게 말한 거야. 자신을 대학 교수의 조교라고 속이면서 말이죠. 그래서 카미야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보거를 한 마리당 1000엔씩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면 10,000원이에요. 얼마나 사갔는 줄 알아요? 이 보거를요, 한 마리당 10,000원씩 지불하면서 총 1200마리를 구입해요. 1200마리. 일본으로는 120만 엔이었는데 한국 돈으로는 1200만 원 이상의 돈으로 이 보거를 1200만 원 마리를 구입하는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오노 교수가 근데 투구꽃이랑 보거는 연관성이 없어. 그런데 이 오노 교수는요, 남아있던 혈액의 일부를 경찰들에게 전달을 했어요. 별로 그냥 연관성이 없던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혈액은요, 도쿄 대학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동경대. 도쿄 대학교에서 혈액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 죽은 부인의 피에서 투구꽃 이외에 보거 독이 검출돼요. 대박이지. 그래서 보거 독이 검출됐다는 얘기를 또 오노 교수가 듣자마자 또 대량의 자료들을 뒤져보기 시작한 거지. 도대체 이 투구꽃과 보거 이거 같은 독이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 어느 한 영문의학 전문서에서 놀랄만한 발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투구꽃의 독이랑 보거의 독은요, 모두 사람의 뇌에서 세포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 명령 계통에 일으키는 신경 독성 물질이래요. 그런데 일단 제가 투구꽃의 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투구꽃. 어차피 절로 가. 자, 일단 투구꽃의 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디 있어? 여기다. 与えられた命令はナトリウムなどのイオン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들으셔도 잘 모르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일단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이 그림을 잘 봐주세요. 자, 뭔가 NA라고 써있는 게 이렇게 몸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치? 이게 뭐냐면, 자, 보통 뇌에서 전달되는 이 명령은요, 나트륨과 같은 이온 물질이래요. 그래서 이 나트륨과 같은 이온 물질이 세포막의 통로를 이렇게 출입하면서 전달되는 거야. 뇌에서 전달하는 이 명령이. 그런데 투구꽃의 독을 섭취하잖아? 그러면 이 나트륨이 들어가는 통로가 명령에 상관없이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해요. 나트륨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그림을 보면 알잖아. 나트륨이 들어가는 통로가 명령에 상관없이 그냥 열려. 막 열리는 거야. 그 통로가. 그러면서 세포 안으로 나트륨이 막 침투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해? 통로가 그냥 명령하지도 않은데 막 열려있고 나트륨이 막 들어와. 그러면 세포가 과잉 자극을 받는데요. 과잉으로 자극을 받으니까 몸의 각 부분이 이제 이상을 일으키는 거지. 어떤 이상을 일으키냐? 바로 소화기 계통에 자극을 받았대. 자극을 받는 거지. 그럼 소화기 계통이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돼? 구토 증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약간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대량의 땀이 난대요. 땀. 아까 전에 그 죽은 13살의 부인도 물을 이렇게 끼어진 것 같이 땀이 막 엄청 났다고 했잖아. 그래서 대량의 땀이 난대.
그리고 심장 근육이 자극을 받잖아. 그럼 어떻게 돼? 심장 박동이 버버버버버 불규칙해지는 거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그러면서 심장이 멈춰지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나 설명 완전 잘했지? 자, 그런데 복어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어. 자, 복어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영상으로 제가 毒 준비를 はこの 했어요. ナトリウムチャネル 자, 이게 바로 복어독을 먹었을 때 영상이에요. 자, 아까 전에 투글꽃 독을 먹으면 어떻게 된댔어? 이 세포 통로가, 이 통로가 막 열린다고 했잖아. 세포막의 통로가 막 지멋대로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 통로 안으로. 그런데 이 복어독을 먹으면요, 이 나트륨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야. 얘는 막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야. 얘는 정반대인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세포가 막 들어가서 나트륨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세포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딱 막아버리면 명령이 전달되지 않지. 그럼 어떻게 돼? 몸의 근육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손발이 막 저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호흡금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 숨을 못 쉬면 죽어 안 죽어? 죽잖아.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인 거야. 토그꽃은 세포 통로를 막 열어 나트륨이 막 들어가게 해가지고 얘네를 막 자극시키는 반면에 복어독은 아예 다 막아버려가지고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같이 완전 상극인 거지.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량 형상이 일어나는 거야. 현상. 이것도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기량 형상이 뭔지. この正反対の働きを持つ2つ 자, 새 한 따위 넣었다라고. 그러니까 완전 반대되는 게 되면은 얘가 들어가서 뭐 막은 다음에 몸에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두 가지의 독을 함께 투여하면은 기량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효과가 늦어지게 되는 거야. 늦어지게 되는 독극물을 검출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을 번 거야, 이 남자가. 그래서 이 사실로 카미야를 추궁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실제로 카미야는요, 그 낡은 아파트에서 숨어가지고 몇 번이고 이 실험을 계속한 거야.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 범행을 계획한 거야. 근데 여러분 봐봐. 이 자그만 캡슐 안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먹는 약 있잖아. 그래서 이 자그만 캡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독을 정제하는 거 있잖아. 몇 그램 넣어가지고 몇 그램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카미야는요, 실제로 전문가가 사용하는 정밀한 기계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몇 대나 샀대요. 몇 대나 사고 몇 년 동안 이 실험을 반복하고 또 반복한 거야. 그래서 그 캡슐 안에다가 얼만큼 정제해야 사람이 죽고 안 죽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실험용 쥐 있죠? 실험용 쥐를 200마리 이상을 사서 맨날 걔를 실험용 쥐에다가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실험용 쥐에다가 반년 정도에 걸쳐서 실험을 하고 진짜 소름 끼치는 집념으로, 그리고 막 그 엄청난 자금, 노력, 막 인내.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치사량으로 된 그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 약을 결국에는 얻게 된 거지. 그렇지만 의사들의 더 혼을 쏟는 노력에 의해서 이 카미야의 계략의 만천하에 다 발라당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죽은 날입니다.
물론 신문도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신문도 이 사람의 뭐 진짜 뭐 토리카부토 이 투구꽃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슈가 돼요. 그런데요, 카미야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카미야는요, 첫 번째 부인 그리고 둘째 부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어.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세 번째 부인은 투구꽃 독이랑 보거 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002년 대법원에서는요, 무기징역을 확정받게 돼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큰 일을 한 우리의 오노 교수님, 이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선하게 생기셨죠. 이 오노 교수님은요, 바로 지금 이 대학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니혼 기가쿠 다이가쿠. 자, 이 난해한 사건의 해결에 크게 공헌한 이 오노 교수님은요, 일본 의과대학 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기셔가지고요, 현재에도 법의학을 가리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정말 멋지게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오노 교수님의 인터뷰를 안 들어보실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오노 교수님의 인터뷰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お互いの作業が拮抗するということが偶然に発見したのか、それともかなり綿密な知識の上に今実践したのかね。 자, 두 개의 독이 기량작용을 한다는 사실, 기량작용, 정말 반대되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そこはよくはわからないですけれど、少なくとも一般の人がね、たどり着けるようなところよりはるかに超えた知識まで身につけて、それを実践したということ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겠지만 뭐 얘가 우연히 발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걔가. 그런데 적어도 일반인이 발견해낼 수 있는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 지식을 갖고 실천을 했다고도 솔직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능범이었던 거지. 이 카미야가 완전 지능범이었던 거야. 이 카미야가. 脳犯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ね、今まであまり類のないような試験だ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薬物、毒物の分析が非常に大事だということが日本の法医学全体で認識されるようになって、そういうことを考えればこの事件がですね、法医学の発展には大きな寄与があ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す。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독이 기량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우연히 발견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얘가 뭐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냥 일반인이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 지식을 실천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친구, 지능범이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이 예전에는 뭐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었다. 그래서 약물이나 독극물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본 법의학계 전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 이렇게 인식하게 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이 법의학 발전에는 큰 기여를 한 사건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는 게 이 오노 교수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그는 근데 왜 여러분들, 얘가 지금 또 다른 캡슐 이 영상이 있었어. 얘 또 얘 신문이야. K상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왜? 얘는 대체 왜 하필 독으로만 죽이려고 했을까? 지능범이라면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막 실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얘가 이런 머리였으면 왜 얘는 하필 꼭 독으로만 죽였어야 했을까?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이유가 있었어요. 꼭 독으로만 죽여야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 아까 방송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원했던 작가분이 계세요. 그 작가분의 인터뷰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사건을 정말 열심히 조사하시려고 했던 그 작가분인데 지금 병상에 계시는데 그분이 이 남자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これは子供の頃にお母さんが目の前で服毒自殺したんですよ。目の前でやられたんだから。だから相当なショック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얘가 어릴 때, 이 카미야 치카라가 어릴 때 자신의 친엄마가 자신의 눈앞에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 당시 얘 카미야의 나이가 12살이었대요. 엄마가 독약을 먹고 자기 눈앞에서 자살한 거야. 카미야가 어릴 때. 그러니까 얘는 어릴 때부터 그 독약에 대한 뭔가가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뭔가가 있었나 봐. 여자를 싫어했을 수도 있고 여자를 증오했을 수도 있고 자기 와이프나 다른 여자들을 보면서 자기 엄마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증오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자기 와이프와 여자들을 다 독약으로 죽인 거였던 거야. 어쨌든 이제 카미야는요 완전 범죄를 꿈꿨어. 보험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렇지만 카미야 치카라는요 2012년 11월 17일 암으로 인해서 향년 73세의 나이로 의료 형무소 안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자신의 3명의 부인을 독약으로 죽이고 완벽한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경찰 수사와 이 오노 교수의 정말 이런 절실한 마음과 실험과 연구로 인해서 이 범죄를 정말 싹 다 밝혀냈던 일본의 투구꽃 살인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막 조사를 하면서 얘네 엄마가 자살을 했다는 거를 좀 늦게 알았어요. 방송 시작하기 한 3시간 전에 그걸 또 막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또 인터뷰 장면을 또 구해온 건데 이 남자도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좀 어릴 때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어릴 때 트라우마 갖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한 일본의 투구꽃 살인사건이었습니다.